한정템, 리셀 이쪽으로만 지금 목매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이 없어요. 자, V2K도 예를 들어서 요것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되게 좋은 데 왔는데 네. 혹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브랜드 유통 설명회를 진행할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제가 말로만 했었던 여러분들과의 설명회 자리를 오늘 드디어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어떻게 이제 계획하게 되신 거예요? 설명회를 사실 계획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싶어 하시고 또 창고도 보고 싶어 하시고 특히 이제 저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 자리를 일일이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도매도 있고 본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자리를 만들자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안에서 한번 보시죠. 설명회 때는 혹시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시나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사전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소명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즘에 어떤 걸로 돈을 벌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도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저는 2020년부터 소매를 시작했어요. 제 첫 사업자는 이것보다 더 빠른데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소매에 뛰어든 게 20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보다 더 먼저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카드를 잔뜩 만들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그 카드 한도만큼 물건을 사 모으는 그냥 일반적인 한도 없는 그 자본금이 적은 셀러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항상 카드 돌려막기 아울렛 이렇게 반복하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 시작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처음에는 브랜드 유통이 저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고 왔어요. 그 중국에서 디자인을 직접 하고 그리고 생산도 하고 그리고 컬러도 직접 입히고 그리고 디자인권 등록해 KC 인증으로 어린이 인증도 받아 그렇게 해서 저만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국내 독점으로 유통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가지고 온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투자도 받고 그리고 그걸로 제품 개발도 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투자 받은 걸로 이렇게 개발해서 제가 나름 물건을 잘 팔기 시작하니까 다른 학교나 아니면은 그런 산학협력 아니면 무역협회 이런 데랑 이제 같이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아마존에도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잘 팔리던 물건은 이제 그 당시엔 제트 배송이라고 하는 지금의 로켓크로스의 파레트로 물건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은 사실 이렇게 파레트로 중국에서 올 때부터 저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지게차가 내려놓자마자 다시 실어가지고 밀크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건들을 한 주말이면은 최대 2,000개까지도 나갔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단가가 하나에 4,000원짜리인데 21,000원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로 수익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때. 이 소매란 이런 걸로 돈 버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3PL을 쓰기 시작하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제 쿠팡에서 1등을 하게 돼요. 매출을 제품 하나로 5천만 원 이상 찍으면서 쿠팡 1등 자리까지 올라가고 나름 잘 팔고 있었어요. 어느 날 쿠팡에서 연락이 와요. 공장 정보를 달라. KC 인증 서류를 내놔라. 너네 이거 안전한 제품 맞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소명 요청이 오니까 당연히 저는 상품 정지 안 당하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집어서 보여주고 여기서 공장에서 생산했고 인증 이거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제가 여기서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장에서 쿠팡 PB 상품이 나옵니다. 홈플래닛 리뷰가 10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며칠 만에 1등 자리를 빼앗고 제 상품이 쭉 내려가 버려요. 주말 동안 2,000개가 나갔으니까 재고를 얼마나 찍어 놨겠어요. 그 재고들이 전부 다 악성 재고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번 망했었어요. 다시 빵원이 됐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됐는데 생각해봤어요. 이게 빚만 쌓여있고 재고가 전부 악성 재고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왜 실패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품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파워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내가 뺏길 필요가 없는 이미 브랜딩이 다 되어 있고
누군가 건들 수도 없게 상표권도 다 돼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브랜드 제품을 내가 갖다가 팔아야겠다. 그때 제대로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빚이 있었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수중에 현금도 별로 없었어요. 카드만 잔뜩 있고 카드 저렇게 있는 게 다 쓰는 카드였어요. 한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이는 사무실이 첫 사무실인데 한 10평 남짓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건을 렉에다가 쌓으면은 많이 못 쌓아요. 박스로 그냥 무작정 막 다 쌓아놓고 카드로 막 돌려막기 하면서 열심히 이 제품을 쟁여두고 그렇게 쌓아두고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제가 소매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산 주기가 걸리니까 이게 또 물건을 또 기다리는 동안 카드 값이 또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산 주기가 빨리 이렇게 돌 수 있게 도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때가 제 첫 도매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그동안 아울렛에서 모은 것들이 도매로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매입량을 최대로 늘려서 이제 매일같이 부산 갔다가 동부산 갔다가 김해 갔다가 그렇게 매일 아울렛을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물건을 계속 사모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핸드폰에는 열기만 하면 다 신발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물건을 사모으기만 하면은 아마 그대로 파산했을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파냐.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있어야 팔죠. 찾는 사람이 연락이 어떻게 오냐. 뭐 여기저기 다 올렸어요. 뭐 카페에도 올려, 그리고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해가지고 막 부탁도 하고, 그리고 막 강의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거래처들을 알게 됐을 때 거래처에서 딱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처음으로. 그때가 제주도에서 물건을 찾고 있는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때 바로 그날 그 순간에 제주도 비행기 예약해가지고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영업하러 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 들어가서 저 물건 좀 팔려고 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물건 좀 팔려고 왔어요. 저 도매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친놈 취급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를 얼굴도 보지도 않고 네 알겠어요 네 하고는 아예 말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찬밥 신세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밀어내니까 전화 받는 척 하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얘기했어요. 저 도매가 하고 싶은데 제가 물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두세 번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좀 질렸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저는 소싱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소싱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 보세요 해서 또 일산으로 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즉시 또 일산으로 날아갔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좀 간절하게 발품을 팔았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작년 겨울에 살던 컨테이너예요. 겨울이었는데 한 10월부터 12월까지 컨테이너에서 살았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저기 끝에 보면은 간이 침대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거는 찜질방 쿠폰인데 찜질방을 매일 같이 가서 이제 추우니까 그렇게 자거나 아니면은 이 라꾸라꾸 침대에 실제로 저렇게 패딩 껴입고 저렇게 잤어요. 근데 저렇게 자도 새벽 4시가 되면은 추워서 자동으로 몸이 깨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간절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저도 눈 뜨면 일하고 머리 말리면서도 일하고 차에서도 그냥 노트북 펴놓고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산 거는 저만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왔고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의 어려움이랑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마음 그리고 그 심정들을 제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지금의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천에서 창고를 120평 정도 운영하면서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리셀 시장을 좀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크림이 이번에 투자도 크게 받았죠. 또 새로 크림이 투자 받았는데 그래봤자 얘네가 24년도에 거래액이 한 2.5조 정도 돼요. 그에 비해서 쿠팡은 매출이 40조, 50조 이렇게 돼요. 나이키가 한정판 아이템들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실제로는 한 5에서 10%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대부분 레볼루션, 다운시프트 뭐 이렇게 대중적인 그냥 검은색 배경에 흰색 스우시 딱 요거 있는 거 이런 제품이 사실 8, 90%예요. 매출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일반인들이 신는 제품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캐리오버 제품들이 더 매출이 많고 조회수가 많고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되냐? 그런 제품을 찾아야겠죠. 자, 화면에 보이는 요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범고래, 한때 유행했던 범고래죠. 요거는 무신사에서 슈즈 페스티벌 때 5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크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7만 원대 이렇게 가격이 다 무너져 있죠. 이 제품은 5만 원대에 꾸준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유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팔고 있느냐? 제가 범고래를 구해드릴 수는 있죠. 근데 저한테 사람들은 이제 물어봐요. 나 이거 5만 원에 무신사에서 구했는데 더 싸게 구해줄래?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것도 가져와요. 무신사에서 막 7만 원에 이 가방 구해왔는데 7만 원보다 더 싸게 구해줄래? 하면 저 못 구합니다, 사실. 어떻게 구합니까? 그 무신사가 온라인 벤더인데 직접 쿠폰까지 먹여서 마케팅해서 싸게 판 건데 제가 못 구해요. 도매업자는 최저가 물건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매업자는 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건을 찾을 때 물건의 공급을 꾸준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 줄 수는 있지만 최저가로 드린다는 거는 도매에 대한 환상일 뿐이에요. 이따가도 얘기 드릴게지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유통으로 풀어내냐? 여기에 이미 잘 팔고 계신 분들은 자기 상품이 노출되는 거면 제가 죄송한데요. 그냥 쿠팡에 범고래라고 쳤을 때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여기서 1등, 2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짭일 확률이 높죠. 저 가격에 본사에서 풀 수도 없고 저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품들이. 자, 그러면 지금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쿠팡에서. 그리고 실제로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요. 사람들은 쿠팡에서 사고 있는 그 트래픽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가격도 훨씬 더 높아요. 마진폭도 높고 조회수도 많고 거래액도 많고. 여러분은 한정템, 리셀 이쪽으로만 지금 목매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이 없어요. 자, V2K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V2K 런 같은 경우에는 크림에서도 거래량이 꽤 되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통으로 풀어내면 쿠팡으로 팔던지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들에서 팔던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유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유통하고 있어요 라고 해도 리셀을 하고 있거나 크림이나 포이즌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시작으로는 좋은데 결국에는 유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맥스는 이 가격일 때 사면 때려 죽여도 무조건 팔 수 있다. 레볼루션은 이 가격 이하로 사면은 무조건 때려 죽여도 무조건 판다. 무조건 팔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시세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백화점몰을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매일 들어가서 좋아하는 게 생기면은 따라가라고 했죠. 확인해서 이게 시세구나, 이게 박스권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그럼 도매로 공급받을 때는 뭐가 좋냐? 지금 막 이렇게 소싱할 수 있는 방법 다 알려줘 놓고 직접 소싱하지 왜 도매로 받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매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래처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죠. 힘들어요, 유지하기가. 근데 그거를 대신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담을 안 가지고 꾸준하게 공급을 조금 계속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소매로 사게 되면 얘도 사고 쟤도 사고 얘도 사고 쟤도 사고 다 똑같이 사요. 가격 경쟁하다 다 무너져요. 끝이에요. 근데 도매업자가 주는 물건은 하나의 벤더에서 통째로 물건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선 안 주는, 다른 데선 못 가는 제품 리스트가 나와요. 아, 그러면 이게 제품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면에서 좋고 MOQ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제품이 우리만 취급할 수 있으니까 제품 경쟁력이 생겨서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다 정리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힘들게 처음부터 간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은 매출 10억 이상의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MOQ를 낮추고, 그리고 제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한테 물건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온라인으로 뭐라고 했죠? 시세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시세 파악한 다음에는 영업을 직접 나가보시고. 사실 입도 뻥끗하기 힘들긴 해요. 좀 쑥스럽잖아요. 이런 거가 힘들다. 나는 이제는 쑥스러워. 난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난 원래 그런 거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하면 돼요. 그런 거를
제가 지금 테크트리를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죠. 도매까지도, 그리고 직접 영업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설명해서 풀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아까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이분들 왔을 때 내가 뭘 해줬을 때 내가 좀 이렇게 뿌듯할까 생각했을 때, 아예 그냥 그 다음까지도 딱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만족할 것 같아서 제가 쭉 풀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깨우침이 오거나 좀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